출출한 밤 야식으로 라면만 한 게 없죠.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맛까지 손색 없는 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소울푸드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약 75개로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라면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 라면 사랑이 남다르죠. 하지만 라면을 먹을 때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 안 좋다, 살이 찐다, 건강에 안 좋은데 왜 먹는 거야? 어른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엇이든 그렇듯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자주 드신다면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라면, 과연 우리 몸에 나쁘기만 할까요? 보통 성인 남성 하루 권장 칼로리는 2700kcal 기준이고 여성은 2000kcal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의 체중이나 키, 운동량 등에 따라 섭취하는 양의 칼로리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권장 칼로리를 남녀 2300kcal로 본다면 3끼로 나누었을 때 한 끼에 766kcal를 섭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는 라면이 신라면 컵라면은 500kcal, 진라면 컵라면은 495kcal로 한 끼 먹어야 하는 권장 칼로리보다 적게 나오는 편이죠. 라면은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국수처럼 흰색이 아니라 왜 노란색일까요? 그 이유는 라면에 비타민 B2를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칼슘도 신라면에는 143mg, 진라면에는 무려 150mg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 맛을 책임지는 스프에 나트륨 양이 굉장히 높다고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성인 1일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유량은 1400에서 1600mg로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먹어도 권장량의 약 75%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면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국물을 끓여보니 라는 주제로 한국 음식에 국물에 함유된 나트륨 양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육개장의 나트륨은 2900mg, 뼈해장국은 2700mg, 된장찌개는 2000mg로 이 중 하루에 단 한 그릇만 비워도 하루 권장량은 다 먹은 셈이 된다고 합니다. 초밥의 경우에도 약 1인분에 2020mg 이상으로 라면보다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초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라면에 나트륨이 걱정이 되신다면 라면을 구매하실 때 뒷면 영양정보 밑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나트륨 함량이 적은 라면을 선택하시거나 국물을 적게 또는 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구와 달리 한국과 일본이 위암 1위인 이유는 국물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을 많이 넣은 국물을 남김없이 들이키게 되면 또 이런 식습관이 수십 년간 이어지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위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라면뿐만 아니라 우동이나 짬뽕, 칼국수 모두 포함되는 얘긴데요. 국물이 있는 메뉴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소량만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라면엔 방부제가 많다, 라면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라면을 먹으면 붓는다, 라면은 MSG 덩어리이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소문이 맞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부제가 많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약 6개월 정도로 방부제가 많이 첨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만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발생하려면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이 약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라면의 수분 함량은 약 4에서 6%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외부의 습한 환경에도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장재도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간식으로 알려진 초코파이도 수분 함량이 약 12% 이하로 만들고 특별한 포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부제 없이도 촉촉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젠 라면 드실 때 방부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드셔도 되시겠죠? 두 번째, 라면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라면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물과 반죽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체질에 따라서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나
글루텐을 소화하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라면뿐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다른 식품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출근해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으면 사람들은 대개 물어봅니다. 어제 라면 먹고 잤어? 라고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신체 활동이 없고 방광에 소변이 차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 배출을 줄이게 되는데요. 즉 음식물 섭취 후에 바로 자게 된다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붓게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식품으로 인해서 붓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라면을 먹어서 부은 게 아니라 무엇을 먹든 많이 먹고 자서 부은 거죠. 물론 체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붓는 경우도 있고 신장이나 간장 등을 비롯한 특정 신체 문제에 의해서도 부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MSG가 많아서 몸에 해롭다. 라면 스프에는 멸치, 다시마 등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재료들을 만들기 때문에 합성 MSG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MSG가 인체에 무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미원 라면이 인기를 끌어 줄 서서 사가는 일 또한 있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MSG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다 라고 발표까지 했으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라면을 멀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 이분은 하루에 라면을 1개에서 2개는 무조건 먹었을 만큼 개발자이면서 라면 매니아였는데요. 라면을 너무 자주 먹은 부작용으로 96세까지 장수했다는 유머짤이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 안성탕면 할아버지 편 보신 분 계신가요? 주식이 삼시세끼 라면만 드시는 분인데 방송에서 정밀 검사를 해도 라면으로 인한 이상한 점은 나오지 않았고 이분 역시 92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그래도 라면 먹기가 영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튀김면보다는 겉면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일반 라면과 달리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말린 것이라 지방 함량이 적어 칼로리가 20% 이상 낮고 갓 뽑아낸 생면처럼 쫄깃쫄깃한 탱탱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채 조미유로 국물의 맛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튀겨진 유탕면의 높은 칼로리가 걱정이 되시거나 국물이 짜게 느껴져 일반 라면을 꺼려 하셨던 분들이라면 겉면으로 가볍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라면을 끓일 때 팔팔 끓는 물에 면을 한번 삶아서 버린 후에 다시 처음부터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라면 속 기름이 일정량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나트륨 과잉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라면 스프가 너무 짜다라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나트륨 함량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양을 약간 적게 한 후에 스프를 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라면 스프를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성인이 된 후에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라면을 찾으면 스프를 반만 사용해서 끓여주는데요. 아직 자극적인 맛을 못 느껴본 아이들이라 맛있다며 잘 먹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재료를 추가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라면은 열량 위주의 식품이다 보니 영양학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 미네랄을 첨가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라면의 가장 환상적인 궁합은 뭐니뭐니 해도 달걀이죠. 달걀의 단백질이 라면의 부족한 점을 딱 채워주는 셈이니까요. 양파와 양배추 같은 다양한 채소를 넣어 드시면 불필요한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주며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양배추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라면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시마나 미역을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이 체내에서 점성이 높아져 담즙의 재흡수를 막습니다. 그러면 간은 담즙을 다시 생산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과 함께 흡수되지 않은 나트륨을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열라면에 순두부를 넣어서 드시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나트륨도 순화되고 단백질이 공급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점심에 뷔페 먹고 속이 니글니글할 때, 전날 술 왕창 먹고 해장이 필요할 때, 이처럼 유독 라면이 땡기는 날이 있습니다. 먹고는 싶지만 언론에서도 말했어. 인스턴트 식품은 좋지 않다고. 그러니 참아야 해가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두는 것보단 맛있게 기분 좋게 먹는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